자, 야구는 풀스윙에서 오늘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은 상훈형님이 요새 조금 덜 귀해지기는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자주 보면은 이게 그 고마움을 모르게 되는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만 또 상훈형 오셨고, 그리고 LG 트윈스의 문성주 선수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문성주입니다. 야구는 풀스윙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문성 선수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네. 훈련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은 이제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또 인연이 되셨어요? 뭐 야구장에서 보고 또 얼마 전에 밥을 같이 먹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발 한번 나와달라고 부탁을 이제 해서 성주가 바로 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멋있다. 근데 평상시에 보니까 그 인터뷰 같은 거를 잘 찾아볼 수가 없잖아. 네. 근데 이렇게 나와줘서 난 너무 고마울 뿐이고 감사합니다. 평소에 그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즐겨 하시지는 않으시죠? 네, 원래 잘 안 즐겨 하는데 이제 네. 좀 해보려고. 아, 이제 좀 하시려고? 네. 입담이 좀 재밌지가 않으니까 좀 출연하기 좀 꺼려 했었는데. 아, 네. 그러셔서 나도 안 재미해. 안재미해는 뭡니까? 자, 어쨌거나 2025 시즌 우승을 하시고 또 많은 일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뭐 결혼식 하고 너무 일정이 너무 빨리 네. 지나가다 보니까 뭐 눈 깜짝하니까 또 이번 주에 또 바로 훈련도 가야 되고 너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2023년에도 반지를 끼셨고, 네. 요번에도 반지를 끼셨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번에 이게 좀 더 짭짤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아, 네. 한 2배 정도. 2배! 네. 축의금도 규모가 조금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뭐 제가 뭐 많이 뿌린 만큼 네. 근데 더 많이 해주신 선배님들도 있고 네. 또 보답해야죠, 저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름을 밝히기 좀 애매한 저 신인급 선수 한 명이 어머님께 매우 비싼 차를 사드렸다더라라는 소문이 돌면서 얼마가 나왔길래 도대체 그 차를 샀니? 뭐 이런 얘기도 스물스물 돌고도 있죠. 안 그래도 저도 어제 봤습니다. 차 좋던가요? 인터넷이나 뭐 그런 데 보면은 네네. 뭐 비싼 차를 선물했다더라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냥 보기만 했는데 네. 와, 통이 크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 어린 친구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뭐 그건 아주 다 아는데 아, 김용우 선수가 네. X7을 오우씨 그거 차 엄청 비쌀 텐데. 부모님 사드렸다고? 오. 진짜 기특하지 않아요? 정말 기특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딱 멋있게 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사드렸다니까. 야, 신인 선수. 신인 선수가. 효자다. 진짜 효자네요, 그러니까. 영훈. 어쨌거나 근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문성주 선수는 지금 결혼식을 하시고 눈 깜짝할 새 이제 이번 주면은 바로 또 해외 전지 훈련을 가시게 됐는데 좀 신부님이 좀 이렇게 약간 섭섭해 하시거나 뭐 이런 건 좀 없으실까요? 많이 섭섭해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직업이 그런데 그죠? 네. 근데 또 이제 얘기로는 이번에 결혼하시면서 신혼집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이렇게 네. 같이 지내신 기간이 있었다고 하던데 네, 그 맞습니다. 기간이 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년? 같이 사신 지? 동거한 지. 네. 그러면 4년을 같이 사셨는데 오늘부터 사귈래? 그리고 바로 사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럼 얼마나 또 연애 전에 기간이 있었어요? 연애 기간은 한 8년 정도 됐고 8년. 네. 제가 지명되고 나서부터 사귀었으니까. LG 트윈스 지명하겠습니다. 문성주 하고 사귄 거예요? 아니, 입단해서 2월 3일부터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받아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네. 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또 언제 볼까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8년 가서 결혼을 했다. 이거 좀 흔한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처음에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던가요? 이게 야, 진짜. 어렵게 물어본다. 첫 연애였거든요. 첫 연애? 네. 그럼 첫사랑이네. 네, 거의 첫사랑인 것 같습니다. 대박. 첫사랑과 8년 연애 끝에 결혼. 네. 이야, 이거 진짜 놀라운 스토리네요. 첫 연애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시절도 있고 막 할 네. 때 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1군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이제 집이 울산이다 보니까 그죠. 막 지낼 곳도 마땅히 없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취업을
이제 성공해서 서울에 이제 자취방도 없고 막 그렇게 할 때 거기서 같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1군에서 조금 활약 이제 하려고 할 때 마침 또 같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동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낸 거네. 네. 연인이지만 동지 같은 관계네요. 네, 둘이 그렇죠.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같이 이렇게 끈끈하게. 21년도 처음 이제 와이프 동거할 때는 이제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네. 작은 네. 오피스텔. 복층인데 어. 복층은 이제 막 못 서는 약간 맞아요. 네, 허리 그쵸. 숙여야 네. 되는 복층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작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집 사고. 네, 집을 못 샀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앞으로 사면 되지 뭐. 네, 월세로 네, 아파트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원룸이나 복층이나 뭐 이제 오피스텔에 네, 있다가 네, 맞아요. 아파트로 딱 옮기면 이게 새로운 세상이 쫙 펼쳐지는 거 일단 아니겠습니까? 안 숙여도 되고 네. 근데 지금 네. 이 얘기하니까 네. 그 성주 2군에 있을 때 그때 그 성주 플레이하는 걸 봤었거든. 그 왜 프로 선수들은 왜 한 가지만 좀 그렇죠. 특별해도 1군에서 이제 기용법이 꽤 그 쓰임새가 있잖아. 근데 그때 이 방망이 치는데 와 굉장히 야무진 선수다. 근데 결국은 1군에 올라와서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 그걸 자리를 잡더라고. 그때 1군에 딱 올라왔을 때 좀 이런 기분 같은 게 어땠었어? 제가 처음에 신인 입단해서 2군에서 좀 성적을 내고 그때 당시에 대표팀도 U23 대표팀도 갔었는데 네네네. 이제 귀국해서 마무리 캠프 합류하라고 네, 네. 전화를 받고 이제 이틀 뒤에 이제 합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로 전화가 와서 군대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군대를 가라. 네, 군대 바로 가라고. 근데 저는 1년 더 하고 싶었거든요. 아, 제가 이제 18년도에 했던 그 성적이 뽀록인지, 네, 뽀록인지 아니면 진짜 내 실력인지 한번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거를 좀 하고 싶은데 바로 군대로 가라 하셔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때 군대를 가라고 한 거는 뽀록이 아니라고 구단은 확신을 한 거네. 그러니까 빨리 보내서 다시 복귀시켜서 그래가지고 빨리 써먹으려고. 그렇지. 만약 계속 써먹으려고. 뽀록인 것 같으면은 이거 1년 더 시켜볼까? 뭐 구단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구단에서 야 됐다. 빨리 보내가지고 하자.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군에서 본인 성적이 네. 그렇게 났을 때 네. 이거 1군에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는데. 근데 신인 때 1군에 한번 올라가서 경기를 해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달라? 일단 투수들의 구위도 달랐을 뿐더러 그 신인들이 이제 1군 딱 올라가면은 긴장감이라든가 내 실력이 좀 아직 안 된다라는 그 벽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신인 때는. 그래서 웨이트도 많이 군대에 가서 있으면서 웨이트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21년도 복귀에서도 뭔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 실력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1군에서 그때 2할 2푼인가 마지막에 기회 주셔가지고 했는데 1군에 있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겨울에 웨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키가 이제 더 이상 크는 것도 아니고. 더 크면 좀 이상하긴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더 키울 거는 이제 힘밖에 없는데 웨이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붙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22년도에 또 좀 성적이 잘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신민재 선수도 나왔었는데 신민재 선수나 문성주 선수가 보면은 큰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신민재도. 근데 투수가 타자를 상대하다 보면은 그 코스가 안 보이는 투수들이 있거든. 근데 성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야 이제 물론 이제 그 성적을 이제 나중에 추수로 보면 뭐 좌투한테 약하다, 우투한테 약하다, 어떤 성향의 투수한테 약하다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근데 성주 타석에 딱 있는 모습 보면은 조금 그 던질 구석이 없는 그런 타격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이 그 장점을 갖고 있는 투수나 약점을 갖고 있는 투수들이 있나? 저는 이제 144경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루하루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일반 직장인 분들도 하루는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도 있고 너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뭔가 약점 너무 좋은 투수도 어느 날은 안타가 나올 때도 있고
볼이 오늘 좀 별론데 하는 투수도 그날 뭐 4타수 무안타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위원님도 투수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볼이 너무 안 좋은데 뭐 무실점 할 잘 때도 되는 날이 있고, 있고. 예. 또 볼이 너무 좋은데 또 안 되는 날이 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컨디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좌투, 우투 어느 성향의 투수 상관없이 그날의 어떤 그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저는 뭐 자투한테 약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니까. 예. 음. 어느 연도는 또 자투한테 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보다도 본인의 상황, 예, 본인의 컨디션. 제 컨디션이 좋으면 좌투든 우투든 상관없다. 폰세가 먹어 그냥 칠 수 있고. 아유, 근데 폰세는 좀 힘들었습니다. 공이 안 보였어요. 이제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자, 일단 우리 문성주 선수도 어렸을 때 야구하면서 또 야구, 프로야구도 보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팀 팬이셨어요? 저는 이제 지역이 아, 울산. 예, 울산이다 보니까 롯데 롯데. 팬이었어요. 아, 롯데 팬이셨구나. 저희 PD님이 롯데 팬이에요. 저 아. 부산 분이시거든요. 어,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제 어렸을 때 TV로 이상훈 의원이 던지시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고 마구마구 마구마구. 예. 마구마구 얘기해야 되나? 예. 그때 당시 마구마구 슬러거. 뭐. 예. 아, 거기서 이상훈 사가지고 이제. 근데 쟤는 왜 머리가 카드가 긴 거지? 없었습니다. 아, 맞다. 형 뭐 그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구사 이상훈 카드를 사고 싶은데 아. 카드가 안 나왔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예. 그때 퍼블리티식과 맞아. 예, 그거하고 맞아요. 내가 그 싸웠었거든. 네. 최초로. 그래서 나를 아마 그 이 게임사에서 쓰지를 못했었어. 카드만 딱 나와 있고 네. 매물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 못 그 전에는 사가지고. 막 유저들끼리 막 주고 사고 팔고 그랬어. 네네네. 그 게임들 초창기에는 이때 박용택이면 이름을 박태경 그래가지고 막 네,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웃겼어. 그때는 네. 좀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쨌거나 문성 선수는 그러면은 이상훈 형님의 이제 어릴 그 투구하시던 모습을 직접 본 세대는 사실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카드를 마구마구해서 사보려고 했으나 매물이 없었던. 그리고 이제 LG 와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제 네. 선배님이 네. 대단한 분이셨고. 옛날에 이랬고 뭐 저랬고. 그리고 그때 은퇴식 할 때 영상 은퇴하시고 그 시구할 때 시구하실 있잖아요. 때, 예. 아, 그때 엄청 멋있었어요. 아, 그때 좀 멋있어. 느낌이. 뭐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안, 공식적으로는 안 씁니다만 간지가 네, 간지가 잘잘 그냥 났었던 그날이었죠. 그때가 성주가 2군에 있었을 때 같이 LG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네. 엄청 멋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보면 이제 요새 떠도는 그 사진이나 영상 보면은 투타 겸업 오타니 이런 것도 좀 이제 문타니도 있고. 아니 그거는 근데 다 야구 조금 하는 그렇죠. 친구였으면 다 뭐 투타 이것도 경험이었죠. 하고, 그렇죠. 네. 뭐 어렸을 때 야구를 하면서 네. 뭔가 이런 선수처럼 좀 돼보고 싶어. 롤 모델이랄까? 뭐 그런 선수들이 좀 있었나요? 롤 모델이 있었죠. 누군가요? LG에 같이 있었던 현수 형, 김현수. 김현수 선수 아니면은 저 롯데 손아섭 선수. 손아섭. 네, 그때 당시에. 느낌 손아섭. 느낌 온다. 그렇죠. 네. 이렇게 쫙 해서 딱 네. 정교한 타격을 자랑하는 그런 선수들. 또 공교롭게 다 좌타. 네. 좌타식. 그래서 좀 많이 봤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투 좌타가 엄청 많잖아요, 요새는. 네. 그리고 원래 왼손잡이인 뭐 이렇게 좌투 네. 좌타도 있고. 근데 가끔 보면 왼손잡이인데 내야수 하려고 던지는 걸 또 오른손으로 하는 선수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전 손아섭 선수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치시기는 왼손으로 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원래 좌투는 거의 오른손으로 잘 시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네. 워낙에 뭐 선물인데 이걸 네. 굳이 버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우투 좌타가 많은 것도 있는데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옛날에 이제 우투 양타, 우투 양타, 양타. 우투 양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야 이거 하나만 좀 잘해라. 이런. 근데 우투 양타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었어. 맞아요. 로하스? 옛날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었는데 네. 박종호. 그리고 음. 지금 삼성 라이온즈 단장 이종열. 근데 그러네. 이종열 단장은 아마 나중에 한쪽으로만 했었던 것 같아요. 양쪽을 시도하다가 한쪽만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양타는 진짜 요새 점점 또 없어지는 것 같기도 예전에 참 많았는데. 지금 등번호를 한 자릿수를 달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주전급들만 달 수 있다는 한 자릿수 등번호. 요거 지금 등번호를 좀 만족하십니까? 한 7번 더 한번 달아보고. 7번. 네. 7번 지금 이영빈인가요? 예, 영빈 선수. 예. 영빈이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자, 그럼 한 자릿수 번호는 계속 8번만 다른 건가?
네, 8번 달고 잘했으니까 계속 8번만 달았었어요. 그 119번, 123번 하다가 8번 딱 달고 이제 쫙 올라가서 그러니까 조금 더 놓기가 조금 약간 그러네요. 그죠? 이게 이 번호가 나에게 이 팔자가 또 약간 오뚜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처음에 이제 21년도 끝나고 45번이었거든요. 45번. 네. 근데 45번 좀 안 어울리잖아요, 저한테는. 그러네요. 그래서 한 자릿수를 달고 싶은데 그때 이제 용희 코치님이 그렇죠. 그때 이제 은퇴해가지고 네. 8번이 남았었거든요. 딱 비었어. 그래서 한번 한 자릿수를 달고 싶다 해서 8번 어울리는데. 네, 8번 좋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자리 수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오뚜기 같잖아, 8번 네, 오뚜기. 좋아요. 그럼 원래 본인이 처음에 야구를 시작하셨을 때, 아, 난 이 포지션을 하고 싶었어. 라는 또 원하셨던 포지션이 있었나요? 투수?